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본 있는 투자 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오늘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애플이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택을 해서 삼성 전기를 비롯한 자화전자라던가 동훈 아나텍, 그 다음에 액트로, 옵트론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옵틱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기사였죠. 물론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현재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게 일회성 호재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2021년까지 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호재인가, 또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는 2021년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유망한 섹터 혹은 테마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시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단기적인 관심에 그칠 게 아니라 적어도 2021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디드 줌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이 폴디드 줌은 광학 줌을 여러 개 렌즈를 활용을 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당겨서 촬영하는 기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줌 당기는 거 있죠. 줌 당겨서 보는 그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과학식 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렌즈를 여러 겹 이렇게 쌓아 올려서 줌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렌즈의 개수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의 개수가 많아지는 만큼 카메라의 높이도 높아지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카툭티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돌출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삼성의 이 잔망경식 폴디드 줌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앞에 프리즘을 넣게 돼가지고 빛이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렌즈를 수직으로 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쌓아서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를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높이가 높아지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것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즘 스마트폰 사양이라던가 아니면 모양 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과의 주요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S20 울트라부터 이 폴디드 줌 카메라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애플로서도 이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애플에 탑재되는 카메라는 이 LG 이노텍이 오랜 기간 주력 카메라 모듈 협력사로서 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LG 이노텍 쪽에 관련된 모듈을 좀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폴디드 줌 카메라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이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한 대부분의 특허가 이스라엘 기업인 코어 포트닉스가 가지고 있고, 이 코어 포트닉스를 삼성전기가 M&A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하였고, 자, 그로 인해서 관련된 특허를 삼성전기가 보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이 개발이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삼성전기가 애플에 직접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삼성전기가 LG 이노텍에 폴디드 줌과 관련된 부품을 LG 이노텍에 납품하고, LG 이노텍은 이를 받아서 완성된 모듈의 형태로 애플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든 간에 이 폴디드 줌 관련 업체로서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플래그십 모델, 그러니까 전략폰에 적용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소수의 기종에만 적용이 되지만은 나중에는 보급형 영역으로 확대가 돼서 그 기술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반에는 이제 실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이제 실적을 따라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할 테고요. 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든 간에 LG 이노텍 입장으로서는 실적이 좀 저하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화전자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OIS 액추에이터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과학식 손떨림 보정, 그러니까 OIS죠. 이 액추에이터 베어링 기술을 보유하고 또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액트로와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액트로는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의 액추에이어 개발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의 프리즘 개발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즘을 옵트론텍이 공급을 하고, 이게 다음에 나오는 액추에이터를 액트로가 공급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동훈 아나텍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OIS 드라이버 IC 설계 전문 팹리스 업체로, 마찬가지로 폴리드 줌 기술이 좀 확산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성 옵틱스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용 렌즈 모듈 업체로서 이 회사 역시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꾸준히 상승이 좀 많이 나왔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관련된 테마가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다가 가격적인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